이제 국가 대변인 자격을 문체부 장관이 갖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예, 장관님께서 이거 직접 발표하셨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내용 장관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? 작성은 아마 우리 총리실 쪽하고 국조실 예. 뭐 이런 데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. 그 유병철 실장님 나와 계시죠? 이 문안은 총리실에서 온 거 그대로 장관님께 드린 겁니까? 일부 장관님 일부 장관님 발표용으로 발표 전에 일부 표현이나 이제 내용만 이제 좀 정리해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. 어떤 부분을 표현을 바꿨습니까? 뭐 문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에 좀 매끄럽지 않거나 뭐 그런 부분은 네. 좀 윤문만 했다 이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장관님 내용에 보면은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사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.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.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체제의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뭐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호소한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.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국정 자체가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다 해서 그런 문안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장관들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까요? 국무위원들이 없으면은?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가 있으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이 20명 가까운 고위공직자로 표현하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로 이제 국무위원급의 이런 고위공직자로 생각하겠죠. 예, 근데 실제로는 그 탄핵된 분들의 10여 명은 대부분이 검사들이었습니다. 비위 검사들. 국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설사 장관이 공백 상태라 하더라도 다 차관들이 있고 국정에 공백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 윤석열의 담화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. 이 부분 지금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? 네, 저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요. 그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요. 단순히 이 국정의 혼란스러운 점을 좀 조기에 안정시키자라는 뜻의 호소문으로 그거 외에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. 그렇게 발표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그 탄핵 그때는 첫 번째 탄핵안이 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두 번째 탄핵 사추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예, 그 명백하게 탄핵 소추안의 부결의 목적을 띠고 발표한 호소문이라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그날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 국무위원들이 힘들어했고요. 또 특히 이제 뭐 아마 참석하셨던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아마 조사에 이제 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국정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제가 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그동안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부터도 다른 일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직접 호소문을 좀 국민들께 낭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게 된 일입니다.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, 그 호소문의 내용이 명백하게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하고 그리고 결국 내란 선동에 부합하는 행동을 발언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까? 그러면은?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호소문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건 단순히 그냥 그
그것이 뭐 그거를 지지하거나 뭐 동의를 하려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이 국정이 좀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국정 안정을 바라는 의미라 하더라도 윤석열과 똑같은 탄핵에 윤석열이 지적한 게 뭡니까? 탄핵을 주장했고 예산 감액을 지정했습니다.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철저하게 동의하고 부합하는 행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개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? 형사소송법 90조에 모르십니까? 네,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네. 거기에도 그 개헌법 형사소송법에 내란죄로 인정이 되고요. 선전선동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아니 뭐 잘 모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? 아니 뭐 저희 자체가 이미 뭐 그런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럼 왜 사과했습니까? 어제도 인터뷰하면서 사과를 했던데. 그는 어쨌든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고 또 실제로 이 여러 가지 뭐 경제, 사회, 문화 전체적인 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상당히 다시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. 뭐 지금 뭐 의원님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12.3 이원적 개헌 사태는 내란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히 발언해 주시고. 아니 글쎄요,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모든 지금 판단을 저는 상식적인 판단조차도 못 하고 있어요. 국회 개헌 해제 결의를 막은 국헌 문란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 한다 그러고 이미 내란 수배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 있고 조사 중인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못 하겠다 하시고. 아니 국무회의에서는 그 국회 해제됨과 아마 동시에 전달이 돼서 아마 해제가 된 거로 의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자, 부족한 부분은 한혜종에 대해서 11시 27분 30분인가 통고가 됐더라고요. 개헌 포고령이 언제 내려진지 아십니까? 그 저는 10시 반쯤 포고령은 11시 27분에 내려졌고요. 예. 그 불과 3, 4분 사이에 국무총리실 당직사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한혜종을 폐쇄 조치하라. 예,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근데 아마 한예종 국무총리실은 이미 계엄사의 포고령과 거의 동시에 본인 그 국무총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혀 그 계엄이 자신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계엄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. 계엄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아마 그 총당직사령실에서 아마 전 그 정부 부처나 소속 기관으로 아마 그게 내려간 것 같거든요. 그런 건 아마 이제 뭐 비상적인 상황이 생겼다고 그 당직사령은 아마 그 제 말은 이미 계엄을 실행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거의 계엄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한혜종에 대한 폐쇄령이 내려졌겠느냐 이겁니다. 근데 한예종에 뭐 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.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부처를 비롯한 그 소속 기관 전체로 아마 그게 내려갔을 거예요.